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오래 연애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착각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를 하다 보면 연인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특히 이런 이유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인이랑 매번 똑같은 이유로 싸워요.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했지만 그대로네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그냥 제가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이런 제가 잘못된 건지, 내가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애인이 바뀌어야 할까요? 애인을 바꾸기 대 내가 바뀌기, 이 둘을 두고 고민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둘 중 더 좋은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클랜드 대학의 연구진이 연애 중인 남녀 150명을 모집해서 심층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질문은 크게 다음과 같았어요. 애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달라지려고 노력한 적 있나요? 혹은 애인에게 달라지라고 요구한 적 있나요? 실제로 달라졌나요? 현재 둘의 관계는 만족스럽나요? 어떤 전략이 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먼저 애인 바꾸기 전략. 우리가 자주 싸우는 이유를 애인 탓으로 돌리고 애인에게 고치라고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추천하지 않아요. 이 방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둘 사이가 더 나빠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거든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난하기 쉽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단점을 고치라고 말할 때 말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예시를 한번 보세요. 대체 넌 왜 그래? 비난조죠. 그거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무시하는 거죠. 그러지 좀 말라고 했잖아. 명령하는 거죠. 거봐, 또 이럴 줄 알았어. 비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누구나 이런 말투로 자신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상대를 향한 반감도 커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왜 자꾸 날 바꾸려고 하지? 하고 없던 불만도 생기는 거예요. 2번째, 실망하기 쉽다. 단점이나 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꾸라고 얘기하고 애인이 나름 노력을 하더라도 실제로 나아질 확률은 매우 낮은 셈이죠. 변하지 않는 애인을 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섣부른 기대 때문에 왜 노력을 더 안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하는 생각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애인 바꾸기 전략을 쓰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내가 바뀌자 전략을 대신 쓰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내가 바뀌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래 연애하기 위해 버려야 할 착각 2가지. 연인과 싸웠을 때 애인에게 네가 고쳐 요구하기 대 혼자 내가 달라질게 다짐하기. 둘 중 어떤 방법이 문제 해결에 더 좋을까요? 앞서 애인 바꾸기가 오히려 둘 사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로 내가 달라지는 건 괜찮을까요? 내가 바뀌자 전략은 내가 먼저 노력해서 애초에 싸울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겁니다. 애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나랑 다른 거니까 하고, 애인이 또 투정을 부리면 그럴 수도 있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거죠. 왠지 애인에게 상처도 안 주고 싸울 일도 없어질 것 같다고요? 오클랜드 대학의 연구진이 남녀 150명을 집중 분석한 결과는 생각보다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바뀌자 방법 역시 그냥 그랬거든요. 물론 이 방법은 자칫 실패해도 둘 사이가 나빠질 위험이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에 그리 효과적이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바뀌는 것도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성공할 확률이 낮으니 관계가 나아지기도 힘들죠. 실제로 참가자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애인을 바꾸는 것도 내가 바뀌는 것도 둘 다 별로라는 거죠. 사실 커플의 문제라는 게 단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모두 해결되기 어려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든 누가 못되게 굴어서 싸우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얽혀있는 문제니까요. 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애인의 단점을 바꾸거나 나만 보살처럼 다 이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 애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나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실수, 한 사람만 달라지면 될 거라는 기대 모두 금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의 문제니까 결국 둘 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꼭 큰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격이나 행동을 바꾸는 게 어렵다면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요. 너 진짜 달라졌다.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을 상대가 인정해준다는 느낌만 받아도 애정과 신뢰가 더 깊어진다고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애쓰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의 게이블 교수는 연인의 기쁜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두 번째, 긍정적이고 수동적인. 세 번째, 부정적이고 적극적인. 네 번째,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이 가운데 부부관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반응들은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들이야 그렇다 치고 상대방이 날 위해 기뻐한다는 사실은 분명했던 긍정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은 어째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의 게이블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에게 일어난 기쁜 일을 연인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대방 또한 자신처럼 이 일을 기쁘게 여겨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상대방의 그저 그런 반응을 예상했더라면 애초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연인의 수동적인 반응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기 힘듭니다. 당연히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또한 사람들은 연인의 반응을 통해 상대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와 같은 정보들을 가늠해내는데 연인의 수동적인 반응은 이러한 정보들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호들갑을 떨지 않는 스타일에 나거나 연인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주려고 노력해보세요. 당신의 격한 반응 덕분에 상대방은 지금 관계에 더 확신을 갖고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나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연인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현재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반응이 자주 관찰되는 커플일수록 연애 만족도가 높고 갈등 횟수가 적은 경향을 보입니다. 행복한 연애란 때때로 주고받는 커다란 선물이나 낭만적인 고백보다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사소한 말과 반응들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오래 연애하기 위해 버려야 할 착각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